자, 이렇게 업사이클링이 계속 하다 보니까 한복으로 업사이클링을 실천하고 있는 이민지 씨 얘기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버려지는 한복들을 주로 수거를 해오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한복 대여점이나 한복 판매점, 포목점에서 그리고 한복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천과 그리고 버려지는 폐한복을 분기별로 수거를 해오고 있고요. 그 수거해온 한복을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는 물 세탁만으로 세탁을 하고 분해 과정을 거쳐서 제품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복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 그러면 몇 개쯤 소품이 나타나게 될지, 탄생하게 될지. 저희 제일 인기가 많은 가방인데 이 가방도 밑에 보면 다 한복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가방이 한 치마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복은 일반 의류랑 다르게 굉장히 재봉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자잘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재봉선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 사이즈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품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원단을 자르잖아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한복이 고유의 재봉선을 그대로 자른 다음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에 맞춰서 제품을 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버려지는 한복이 많은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복을 언제 하느냐, 결혼할 때 신랑 신부들은 맞춤을 하고 나머지는 다 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많지가 않은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돈을 쓸 때가 결혼식과 돌잔치. 네. 그때 되면 다들 저렴한 한복보다는 더 비싸고 좋은 한복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요즘에는 혼자 이렇게 가지고 있기가 힘드니까 소장하기가 힘드니까 많이 대여가 이루어져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셨을까요? 네. 웨딩드레스 입어보시면 유행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르죠. 한복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정해져 있고 결혼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복은 유행이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계속 한복은 생산이 되고 있고 근데 주변에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이 그 정도밖에 네.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수요는 없지만 공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새로운 그래서 디자인이 계속 나오는군요. 그리고 대여는 많은 사람들이 입다 보니까 오염될 가능성이 확 커져요. 그렇죠. 근데 누가 대여할 때 오염된 옷을 입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깨끗한 옷을 입죠. 그러면 또 그 오염된 옷들은 다시 버려지고. 창고로 가게 돼 있고 그럼 또 창고가 차면 다시 또 버려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순환인 거죠. 그럼 그런 쪽에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재료 구입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무작정 서문시장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저희 이런 거 하는 데인데 좀 주시면 안 되냐, 기부를 좀 해주시면 안 되냐 해서 처음에는 좋게 기부를 해주셨는데 사실 한복 수단도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돈을 일정 적은 금액이라도 드리고 저희가 받아오는 형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복 잘 안 입잖아요, MZ 세대들은. 뭐 입을 일도 없고 입으라고 해도 사실 명절 때도 이제는 뭐 안 입는데 어떻게 이 MZ 세대가 한복을 활용해서 새 제품을 만들 생각을 집어 했는지 한복을.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 할머님이랑 고모님이 한복집을 오랫동안 해오셨었고 그래서 저는 일생에서 한복을 떼놓을 수가 없는 네. 한복 수저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항상 한복이 쌓여 있었고 한복 만드시는 분들이 항상 계셨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워낙 좋아해서 평소에도 잘 입고 다니고 항상 근데 이렇게 입고 다니면 사실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튀지도 않고요. 맞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요새 약간 K 문화 열풍. 때문에 많은 젊은 분들이 생활한복이라든지 아니면 액세서리, 한복과 관련된 액세서리들을 많이 착용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복에 대해서 조금 눈을 띄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복을 좀 재활용을 그러니까. 하겠다는 생각은 또 좀 기벌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복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일상복에 비해서 당연히 불편하죠. 전통 의상이고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옷인데 편할 수가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 한복을 전통이라는 그 주제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려면 이 한복이 그냥 의류의 형태가 아니라 액세서리라든지 가방 다양한 형태로 바뀌면서 우리 전통 문화가 지속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 그래서 이 한복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보자. 그래서 전통과 환경을 융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을 지켜야겠지만 그걸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재활용을 시작하게 된 거네요. 어떻게 그 한복을 재활용한 제품 그 고객들 반응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많이 팔리는 얘기예요. 요새는 조금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네. 요새는 한국도 많이 선호를 해주시고요. 오히려 저희가 이런 걸 하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20대 여성분들 수요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K문화 때문에 해외 수출도 되게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한복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시고 되게 뭐 재봉틀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러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뭐 이런 과정들을 설명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한복이 폐조화보다는 재료 수급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판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사장님도 폐업이 목표십니까? 아니요, 저는 폐조화랑은 다르게 폐업이 목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전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앞으로 지켜나가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나 전통은 우리가 잊혀져서는 안 될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저희가 응원을 하면서 그럼 재활용이 왜 필요한지 내 브랜드는 왜 지속되어야 하는지 우리 손님들에게 설명하듯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재활용이라고 하고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면 한 단계 더 거쳐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더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너무 어렵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복을 업사이클링 하는 이유도 환경을 생각하고 전통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따뜻한 지구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느낌이 선생님 같았어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네? 강의를 혹시 하기도 하나요? 네, 저희는 제품도 판매를 하지만 제품 제작도 하지만 환경 교육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이랑 환경이 융합된 융합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은 주로 누구에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성인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전통인과 환경이 섞여 있는 굉장히 특이한 시도다 보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특이한 시도이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무드등이거든요. 이야. 우리 괜찮다. 이거는 외국 파리에서 저희가 그 클래스 진행했을 때 사진이에요. 네. 전부 한국인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외국인 외국인들이요. 분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여행을 오셨다가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분은 자기 바지를 어떻게 리사이클 하신 분 같은데? 저쪽도 빈티지 문화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야, 이렇게 예쁘다. 예쁜 작품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이건 거치대나 이거는 핸드폰 거치대, 무드 등으로 사용되는 거고 앞에는 스마트톡입니다. 네. 여기는 저희 행사장인데 댕기도 여기- 보이고. 네, 맞아요. 저렇게 코스터나 우와. 앵마기 명태 요거는 파리 저희 패션 박람회에서 진행했던 사진이에요. 예쁘다. 여기 앞에 보이는 요 네. 가방이랑 약간 인기 같은 많았다. 가방. 이거 내 스타일이에요. 네, 이거 맞아요. 봐요. 이거 검색. 그래서 외국 바이어 분들이 본인들 선물 포장이나 특별한 그런 기념일에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세계적으로 좀 한복이 주목받고 있는 추세라는 걸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자기 문화를 또 신기해하는 네. 외국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또 포장에 활용하고 싶은데 그럴 때 버려진 한복을 재활용한 보자기를 쓰면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영상에 빠져들었어요. 아까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님도 제가 수업을 듣는 걸 봤거든요. 맞아요. 아니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어려 보이시는데 그러면은 그 나이가 실례지면 어떡해? 저는 25이고요. 네, 작년 어머나. 8월에 대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25살에 벌써 파리까지 진출하신 그러니까, 분이세요, 어머. 이분이. 그러니까. 아까 파리에서는 어떤 수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일 대표적인 클래스가 댕기 키링 만들기 클래스거든요. 네. 댕기가 그냥 단순히 장신구의 역할이 아니라 네. 정체성을 나타내줄 수 있는 장신구였기 때문에 거기에 버려진 한복으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더해서 한복 업사이클링 댕기 키링 만들기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파리에 너무 행운이게도 파리에 지금 한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샵에서 이런 클래스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먼저 제의를 주셨고 이번에 저희가 박람회 참가
언젠가 하는 김에 간 김에 클래스도 한번 해보자 야.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댕기라는 한국 전통 문화적 가치도 알리면서 재활용까지 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셨는데 그럼 아까 25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이 한복 재활용이 첫 직장이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직장이라고 하기엔 처음이고 이전에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긴 했는데 그래서 뭐 온라인 판매는 해온 경험이 있고요. 제대로 된 이런 직장은 처음인 거죠. 그러면 몇 살 때 그럼 대학 다닐 때 혹시 전 20살 입학하고 바로 쇼핑몰을 시작을 하고 재학 중에? 네, 졸업하기 한 2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대학 졸업 전에 이미 창업과 돈 그러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가족들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진짜. 정말 제가 축복받았게도 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은 항상 저한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지금도 당장 제가 이걸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응원해 주실 분들이고요. 그래서 응원을 많이 받았죠, 가족들의. 하고 싶은 건 언제든지 뭐든지 해봐라라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 너무 멋진 부모님이시다. 그죠? 예.